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새벽간에 비트코인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2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요. 네, 코인리스 마켓 모니터링에 따르게 되면 5일 새벽 00시 48분경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서 15,000개의 비트코인 그리고 2,401.24개의 비트코인이 각각 이렇게 대규모 이체가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금융감독청이죠. FCA가 최초의 암호화폐 헤지펀드를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영국의 프라임 팩터 캐피탈은 영국 금융감독청 FCA가 대체 투자 펀드로 승인한 최초의 암호화폐 헤지펀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영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 회사는 유럽의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1억 유로가 넘는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 오로지 암호화폐 자산군에 투자하는 것을 승인받은 최초의 기관이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설립자는 심지어 시장의 불신을 안고 있는 단일 자산군에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자들을 앞질러 암호화폐 투자에서 신뢰받는 권위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프라임 팩터의 CEO인 애덤 그리슬리는 블룸버그의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한 대부분의 수단은 규제 당국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고 이는 평판이 나쁜 시장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프라임 팩터는 투자자들의 수익과 보유 펀드를 보장하고 검증하기 위해 EU 규정을 따르는 관리를 임명을 해야 한다라며 이 관리는 회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현금 흐름 조정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회사의 발표에 따르게 되면 이 회사는 높은 순자산가 패밀리 오피스 그리고 개인 재산 관리자들을 포함한 전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자금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제 최초의 암호화폐 헤지 펀드 승인뿐만 아니고 정말 ETF 마저 승인되고 벡트도 정식적으로 오픈이 돼서 지금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이렇게 단비 같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펀드 스트레스의 설립자이자 탐 리가 이번 주 비트코인을 위한 불꽃놀이를 볼 수 있다고 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의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이자 펀드 스트레스의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공동 설립자 탐 리가 다시 한번 포모라는 아이디어를 옹호하면서 비트코인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며 이제 포모 수치가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서 탐 리는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불꽃놀이를 볼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2017년 마지막 상승장 이후 볼 수 없었던 비트코인 가격에 도달해 가면서 최근 포모가 논의의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포모의 원칙을 옹호하는 핵심 지지자인 탐 리는 현재 비트코인이 $10,000를 넘은 이후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포모가 레벨 10의 절정에 달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레벨 10 포모는 비트코인을 역사상 3%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가격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10,000 선에 상당한다며 흥미롭게도 탐리는 그 추측에 정확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10,000를 돌파한 직후 포모는 실제로 30%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14,000까지 가격 상승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다. 축하와 불꽃놀이의 시간이다.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스스로 불꽃놀이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라고 언급하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사를 보게 되면은 참 이러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사가 오른다고? 기사가 오른다는 기사가 나왔네. 그러면 난 다 사야지. 네,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한 10분 중 두세 분꼴로 계시는데 이런 기사 하나하나에 이렇게 너무 깊게 관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사가 펀더스타 탐리가 이번 주에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가격 예측이 맞으면은 본인들한테 좋고, 예, 틀리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격 예측 기사에, 이렇게 너무 크게, 네,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분석 사이트 에스폭스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이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에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7월 3일 블로그 포스트에서 에스폭스는 암호화폐 상승 시장에서 공휴일이 가져올 수 있는 뚜렷한 영향의 분석을 결과로 새로운 포모를 촉발시킨 것처럼 보인다며, 네, 휴일에 의한 가격 변동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사를 잘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 데이터가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에스폭스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앞서 2017년 겨울 상승장대 크리스마스와 새해 모두에 이어 미국 검색량이 급증을 하였는데, 분석가들은 그들의 관찰을 무시하고 다음과 같이 추세를 정의했다고 합니다. 네, 시장이 이미 좋아지거나 개선되고 있는 때일수록 휴일은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사는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새롭게 불러들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서 그러한 행동의 정의는 포모라고 할 수 있으며, 왜냐하면 자산이 상승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서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의 비트코인 상승 랠리가 2017년 말과 달리 일반 투자자들에 의한 상승이 아닌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많이 했었죠. 많이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6월 말까지 구글 트렌드 자료는 인터넷 검색이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고 하면서, 이는 일반 투자들의 관심이 다시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7월 4일, 네, 미국 시간으로 7월 4일이면은 오늘이겠네요. 네, 비트코인이 급등할 것이라고 하는데, 네,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F5분 눌러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네, 과연 네, 가격이 올랐을까요?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기사가 무색하게 지금 어제에 비해서 2.5% 정도 하락을 하며 1330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9% 하락을 하면서 34만원대, 네, 그리고 리플 XRP 같은 경우 2.26% 하락을 하면서 462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코인만이 이제 어제 대비 더욱더 상승을 하면서 네, 지금 39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가격 상승, 네, 가격 상승 및 소폭 하락이 정말 암호화폐의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피터 맥코맥이 이제 암호화폐 채택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페이스북이나 나이키와 같은 대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규제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투자가들의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네, 이에 암호화폐 관련 팟캐스터 피터 맥코맥은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기의 견해를 전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피터 맥코맥은 네, 암호화폐가 급증하는 주요 포인트 중 하나로 크레이그 라이트의 비트코인 창시설을 꼽았습니다. 네, 또한 그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나의 팟캐스트는 더욱 노출이 될 것이므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기꾼을 폭로하고 싶다고 그를 공격한 동기를 밝혔습니다. 네, 또한 명예훼손건에 대해 승소할 것이란 확신도 내비쳤는데요. 네, 피터 맥코맥은 비트코인 옹호자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특히 그는 CD와 화폐를 비유하면서 CD는 정통 화폐이며 MP3를 암호화폐로 설명을 하고, 그는 앞으로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미래엔 암호화폐의 채택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변할 것이라면서 기사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리브라 프로젝트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브라 총책임자이죠. 이제 데이비드 마커스가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총책임자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리브라는 기존 금융시장 주요 문제로 지적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기관, 중앙은행, 입법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디지털 시대 거액의 불법 거래 활동이 디지털 네트워크 세상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 네, 리브라는 고객 신원 확인, 즉 KYC 등을 통해서 이 같은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상의 거래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합니다. 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이와 더불어 리브라 프로젝트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 모든 창립 멤버가 참여해 주길 바란다면서 리브라가 모두를 위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페이스북을 포함한 특정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시스템 설계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AMB 크립토가, 네, 데이비드 슈왈츠 리플의 CTO가 이제 최근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XRP 시장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고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은행들이 규제 문제로 시스템 내 XRP 보유를 꺼리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엑스래피드 관련 실체를 설립하면서, 네, 결제 회사나 사용자가 해당 실체를 통해 디지털 자산으로 법정화폐를 구매하고 은행과 법정화폐로 거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러한 방법으로 디지털 자산 회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그는 이러한 시스템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이것이 리플과 경쟁자들의 가장 큰 차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면서 XRP를 사용하는 고객 또는 고객사 누구나 은행과 크로스보더 결제 고객 사이의 중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정말 감이 오질 않습니다. 뭐 리플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네, 많은 관심이 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정말 지금의 가격, 네, 정말 400원대가 네, 리플 가격의 끝, 네, 가치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대상승장,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장이 찾아왔을 때 그 어떠한 코인들보다 더욱더 크게 상승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러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네, 리플 뱅킹 글로벌 총괄 리플 스위프트와 경쟁자가 아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리플의 뱅킹 글로벌 총괄 마잔 델라틴이 리플과 스위프트는 경쟁자가 아니다. 스위프트와 리플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결제 서비스 업체 중 하나인 머니그램이 리플의 핵심 상품 중 하나 엑스래피드를 사용하여서 자금을 송금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는 엑스래피드의 대규모 송금 사례이자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서 지난달 17일 리플과 머니그램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었죠. 네, 리플과 스위프트가 경쟁자가 아니다라는 소식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 네, 분명히 리플이 탄생을 한 것은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과연 어떠한 출처로 인해서 정말 마잔 델라틴이 이런 거를 언급을 했을지, 네, 이런 기사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리플과 스위프트가 경쟁자가 아니다. 하지만 리플의 CEO 빵영도 언급했듯이 스위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많이 했고, 스위프트와 가끔씩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네, 리플의 최종 목적지는 이제 스위프트와 지금 경쟁을 하면서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목표이죠. 네, 지금 리플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스위프트를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대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스위프트를 압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하게 되면 정말 꿈이 아닌 현실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중국 유력 경제 미디어 제맨이 업계 다수 전문가를 인용해서 비트메인이 상장 추진에 다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직원 대상 상당 규모의 스톡 옵션 계약을 마무리한 것도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상장 증시는 미국이 유력하다고 전하면서 이와 관련 미디어는 비트메인이 지난해 암호화폐 업계 불황으로 상장 신청 무효화라는 쓴맛을 봤지만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네, 실적이 개선됐다며 실제 비트메인 매출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 작년 적자분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 상장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증시 상장은 비트메인 우지안의 공동 창업자인 잔커 투안이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 비트메이 측은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인데 한편 앞서 중국 경제 미디어 차이신도 업계 소식통을 인용 비트메인이 올해 하반기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해 어드바이저와 접촉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기관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협회가 블록체인 운영사의 보안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고객사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업무 및 스마트 컨트랙트 운영 효율성을 검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 블록체인 협회는 이스라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서비스 업체 스마트덱과 해당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블록체인 산업, 보안 및 데이터 보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카르다노 에이다 재단이 이제 글로벌 디지털 금융기구에 가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카르다노 재단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그룹, 즉 GDF에 가입했다고 네, 파이낸스 매그네이츠가 보도를 했는데 네, 향후 카르다노는 암호화폐 정책 및 산업 표준화 제정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GDF는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고 토큰 판매, 네, 토큰 플랫폼, 펀드 매니저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규정과 원칙을 정하는 산업 회원 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해당 기관은 회원사들이 산업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웹사이트에 회원사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카르다노 재단에 관한 소식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 재단이 인도 벵갈루루에 블록체인 아카데미를 설립했다고 인도 현지 온라인 미디어 더 인도 비즈니스 라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머고 재단은 이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블록체인 기술과 카르다노를 알리고 전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재단의 CEO는 현재 인도에는 약 19,000명의 블록체인 개발자가 있고 우리는 향후 1년간 약 25만 명의 새로운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면서 인도 정부가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해당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게 된다면 블록체인 기술자들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인도하면 지금 빠져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규제죠. 네, 지금 전면 규제를 하겠다 말겠다 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블록체인 아카데미가 설립이 되고 페이스북의 첫 번째 사업지로 암호화폐 최초 사업지로 인도가 언급되는 걸 보면 이 전면 규제에 관한 이런 철회가 또 얘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게 되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현지 최대 은행 베네수엘라 은행 전 지점이 현지 국영 암호화폐 페트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네, 페트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원유 및 천연 자원을 담보로 하는 암호화폐이죠. 네,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베네수엘라 은행 데스크만 약 790개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업계 전문가를 인용해서 이는 페트로 등 암호화폐 전국 범위에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앞서 지난달 20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100만 개 암호화폐 지갑을 배포하고 페트로 사용을 장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없어진 줄로만 알았던 이제 페트로가 다시 한번 날개를 돋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네수엘라. 네, 참 암호화폐의 채택률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자국의 법정 화폐가 가치를 잃은 이런 국가들에서 암호화폐의 채택이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크레이그 라이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변호사가
이 크레이그 라이트 클레이먼 사건 무죄 입증에 위조 서류를 또 사용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참 크레이그 라이트 가지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미국 변호사 스테판 펠리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그 박사는 2013년 별세한 데이브 클라이먼이 남긴 110만 비트코인을 훔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위조된 법적 서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펠리는 이와 관련해 크레이그 라이트가 법적 증명에 사용한 문서는 2012년 10월 23일에 작성한 것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해당 문서에 사용된 글꼴 자체가 2015년에서야 저작이 등록된 폰트라면서 비트코인 창시자가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과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위조 서류까지 사용을 하면서 안 그래도 또 돈이 없는 양반도 아닌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끝이 없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관심을 받고 싶은 걸까요? 크레이그 라이트 과연 이 법적 공방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끝을 맺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참 이제는 안 나오면은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기사에 나오는 것 같은데 기사에 안 나오면 이제 섭섭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